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간만에 반등을 성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말 지지부진했던 우리 코스닥이 전 세계 하락률 1위라는 오명을 가졌던 코스닥이 4.55% 상승해지면서요. 종목을 보셔도요. 이렇게 전광판을 보셔도 오늘 파란불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힘든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동안은 긴축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해서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이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좀 완화되니까 먼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장주죠. 바이오, 게임이 그동안 정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바이오 게임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일부 군대를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쟁 우려가 완화가 되었고요.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전쟁 우려가 완화가 된 거지 해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하는데요. 철군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연합군 내에서도 좀 잡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독일을 겨냥해서 진정한 동맹국이 누구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는데 중국 제재하기로 해놓고 중국한테 물건 팔아먹고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싸게 구입하려 애쓴다라고 했는데요. 그 바이든이랑 푸틴이랑 지난번에 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 얻은 게 없었어요.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이후에 지지도가 연일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떻게 존재감을 좀 과시했었어야 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외교 주도권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미군은 일단 직접 보내지는 않겠다. 대신 나토는 보호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대신 푸틴이랑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랑 회담했을 때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핀란드식 중립안에 푸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틴도 전쟁을 하면 이게 자충수라는 걸 본인이 더 잘 아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완화가 된 모습인데 글쎄 앞으로 상황도 좀 봐야 되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예상을 했었을 때 좀 오래 질질 끌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강약을 조절하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LB는 전일 대비 8.25% 상승한 385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지 않고 음봉이 또 나왔다면 정말 좀 위험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다시 올라올 때 이 라인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다행히 오늘을 보시면 이게 올라와서 지지가 형성이 됐는데 만약에 오늘 또 음봉이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저항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박스를 만들게 돼요. 그럼 또 하나의 박스권을 올리려면은 그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일단 면한 그런 위기는 좀 벗어난 듯한 모습이고요. 엘생도 보시면 비슷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엘생도 오늘 양봉이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음봉이 나왔다면 여기서 지지가 됐는데 이제 이 지지가 저항으로 올라올 때 다시 저항으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의 박스권이 만들어져서 좀 수급면으로는 좀 상당히 안 좋은데 오늘은 양봉이 나오면서 면했고요. LG도 동일합니다. LG 같은 경우도 이게 여태까지 지지였는데 지지가 무너지면은 또 하나의 박스권이 생길 뻔했는데 그런 모습은 좀 막은 모습이고요. 엘테라도 또 똑같은 모습. 그래도 여기 일단 지지는 지켜주면서 다시 올려 세운 모습이 좀 긍정적이고 크게 보면 LB랑 비슷한 모습이고요. 넥사도 크게 보시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갭상승을 좀 크게 해서 그런데 만약에 오늘 좀 무너졌다면 좀 큰일 날 뻔하지 않았을까, 좀 많이 위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양봉이 나와주면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 외적인 변수가 제거되면서 오늘 LB 그리고 LB 관련주들은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한숨을 좀 돌리니까 다시 새로운 문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LB의 내재적인 문제인데요. 결론은 언제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것이냐인데 큰 위기를 벗어나니까 또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인데요. 오늘 주가행 자료를 좀 보시면요.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이랑 임상 파트너십 계약을, 그러니까 현지 시간 2월 14일 날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왜 우리가 2일 전에 베리스모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베리스모 기사에서 현재 베리스모는 미국에서 임상 1상 IND를 준비 중으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요거에 대한 전장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교랑 임상 파트너십 계약을 했다라는 거고요. 난소암 및 말기 질환이 있는 중피종 환자 임상 지원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그래도 뭘 하고 있구나라는 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요거 말고 사실 엘테라도 이제 2월 말이죠. 미 FDA와 프리 BLA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좋은 기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 사실 2월 14일 날 주가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를 해줬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보세라닙 선약 남성암 ACC, 선약 남성암을 ACC라 그러고 글로벌 임상 이상 1차 결과 최종 데이터 수집 종료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프라이머리 컴플레이션 데이터란 임상 연구의 마지막 참가자가 검사를 받거나 1차 결과 측정에 대한 최종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FDA의 중재를 받은 날짜를 얘기를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리보세라닙 선약 남성암 글로벌 임상 이상 1차 최종 데이터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왔다면 이미 종료가 됐다고 하니까요. 위암, 간암을 뛰어넘어 독점이요. 독점 항암제로 글로벌 첫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선약 남성암 임상 이상은 최초 임상 목표 55명이 첫 환자 등록 8개월 만에 조기 완료가 됐죠. 그래서 임상 이상 결과로 현재 혁신 치료제 신청과 NDA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임상 결과 좋다면 혁신 치료제로 보통 8개월이 소요되는데 혁신 치료제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빠른 경우에는 한두 달 만에 승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픈 라벨 임상으로 여기 선약 남성암 같은 경우는 표준 치료 과제가 없기 때문에 플라시보도 없고요. 모두가 환자군인데다가 투여 약물을 알고 치료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리보세라닙 선약 남성암 임상이 이렇게 빨리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태까지 우리 결과를 본다면 리보세라닙 ORR 47.1, DCR 98.1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ORR 같은 경우는 0이라는 의미는 이제 항암을 해도 종양이 전혀 줄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주가행 자료를 보시면 블록버스터 항암제죠. 키투루다도 ORR이 0입니다. 옵티보는 9%, 렘비바가 약 16%인데 여기 리보세라닙은 훨씬 높은 47.1, DCR은 98.1. 그래서 여타 약들이랑 비교를 해도 여기가 이제 리보세라닙인데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도 월등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월 24일부터 26일 날 또 학회가 열리는데 일단 엘레바는 5번 부스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약 남성암 임상 이상 1차 데이터를 공개할 건지는 자세히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엘레바가 선약 남성암 주체로 직접 참가하는 학회인데요. 그래서 한번 좀 주목이 된다라는 소식이 왔는데 제가 좀 늦게 전달해 줬네요. 그래서 2월 말에 일단 엘테라도 예정이 되어 있고 글쎄 요것도 어떻게 좀 요걸로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바램으로는 리보세라닙이. 그래서 슬슬 좀 시동이 걸리는 LB가 되길 한번 바래 보는데요. 여튼 이제는 좀 빠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큰 숨을 좀 돌렸고요. 이제는 좀 좋은 소식이 나와 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걱정 때문에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죄송해요. 오늘도 뭐 제 목소리 상태가 완전히 나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정도 지나면 내일 되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자가 진단을 하긴 하는데 음성이에요. 음성인데 뭐 워낙이나 뭐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도 하고 주위에서. 근데 또 열은 없어요. 열은 없고 그냥 목만 좀 따갑고 목이 아프던가 아니면 코가 막히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어찌되었건 여러분들 건강 지킵시다. 저도 하루 좀 더 푹 정비해서 내일은 좀 더 나은 목 상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